쌈쌈쌈 100회 특집 이벤트. 네, 쌤쌤쌤 방송이 100회를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 이거 뭔데? 무슨 이벤트인데? 네, 바로 쌤쌤쌤 100회 특집 이벤트로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오, 뭐 그러면 콘테스트라 하면 뭐 상품 같은 것도 주는 거야? 그냥 뭐 커피 쿠폰 뭐 이런 거 대충 쏘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커피 쿠폰 정도가 아니고요. 이번 100회 기념 이벤트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에 선발되신 선생님들께는요, 반 아이들 전체와 함께 파티를 즐기실 수 있는 치킨 반 전체, 오, 피자 반 전체, 와우. 아이스크림 반 전체, 와우. 이렇게 쏩니다. 오, 아니 이상한 쌤 뭐 돈 좀 많이 모아놨나 봅니다. 아유, 그건 아니고요. 이번 이벤트는 특별히 우리 방송이 매주 업로드되고 있는 초등 아이스크림과 콜라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초등 아이스크림에서는 콘테스트에 선발되신 쌤들께 반 전체 간식을 쏴주는 그런 아름다운 콜라보인 거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거야? 네, 검색창에 초등 아이스크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아이스크림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예? 거기 메인 화면에 저희 쌤쌤쌤 방송을 클릭하실 수 있도록 배너가 띄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이 방송이 재생될 거고요. 이 방송 아래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했던 가장 이상한 수업 사례를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은 초등 이거 아이스크림 계정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이스크림 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콘테스트 모집은 하나의 채널로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 우리 아이스크림 요 사이트에 댓글로 받게 되었습니다. 중등 선생님들께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에이, 뭐 그래도 뭐 치킨 쏘고 피자 쏘고 아이스크림 쏜다 하니까 우리 중등 선생님들도 뭐 초등 아이스크림 사이트가 좀 생소하겠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떤 수업이 콘테스트에 당선이 되나요? 심사 기준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는요, 좋은 수업은 사전입니다. 좋은 수업은 우리 좋은 쌤이나 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는 이상한 수업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상해서 나쁜 쌤 수업이 돼서는 또 어렵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수업, 우리 나일론 교사들의 이상한 수업을 찾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12일 월요일까지 한 달간 이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가볍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잡스러운 수다, 줄여서 교육잡수다 제12회. 교사에 대한 평가, 약이 되나 독이 되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날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것 같아. 너무 춥네. 거짓말처럼 춥네요. 근데 그래도 오늘 덥더만. 오늘 더웠어요. 낮에 너무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열지도 못하고 맞죠. 에어컨도 잘 안 되고. 아침엔 춥고 낮에는 에어컨을 틀고 싶은.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 아니 10월 한파라고 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 추워. 아침에 추워. 아침에는 거의 좋습니다. 뭐 겨울 분위기가 나더라고. 또 갑자기 추워질 거라고 하니까 이제 곧 추워질 것 같아요. 걱정도 진짜. 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뭐 날씨는 왔다 갔다리 해사코 그러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 감기 때문에 또 힘들지 않은가. 맞습니다. 이 한절기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아주 방송스럽네요. 왔다리 갔다리 청취자님들 다 이해할까요? 그리고 한절기 뭡니까? 환절기 요 정도 되는데. 자, 아니,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말투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맙시다. 예. 아니 그런데 뭐 저 지난주부터 우리 네. 방송 앞부분에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 우리 두 분 선생님도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죠. 진짜입니까? 들었습니다. 또 일한다. 우리 초등 아이스크림 네네. 사이트에 예. 지금 이제 뭐 배너가 하나 올라갔거든요. 우리 청취자 스님들 혹시 자기가 정말 이건 이상하다. 네.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로 얘기하고 싶다. 네네.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초등 아이스크림 사이트에 로그인 네네. 하신 다음에 자기의 이상한 그 수업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 이제 쌤쌤쌤에서 세 분을 선택해서 치킨 반전체, 그다음 아이스크림 반전체, 잠깐만. 그리고 야. 피자 반전체를 쏠 수 제가 있도록. 다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아. 당연히 되죠. 예, 우리 선생님 모두가 다 되는 거니까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초등 네. 아이스크림 그 사이트 들어가면 배너에 딱 있더라고요. 예, 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수업에 대한 네. 그렇죠. 이상한 그러니까 잘한 수업 콘테스트. 아니고 못한 수업 아니고 그렇죠. 뭐 이상한 수업. 네. 아니 그런데 좀 망했지만 남들에게 네네. 이거 좀 이상했다. 이거 좀 재밌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수업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하면서 감동까지 그거는 점상첨화죠. 예, 하여튼간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디 쌤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소개할게요. 아. 예,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처럼 늘 일상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앤디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토토 쌤. 예, 시네마 천국의 토토처럼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토토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 소개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열심히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전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콘티대로 안 합니까? 이랬었는데. 겉으로는 나쁜 척, 용감한 부산 사나인 척 하지만, 마음은 비단입니다. 야, 또 와 이라노.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밥 얻어먹으려고 이러나? 좋죠. 예. 예. 우리 지난 방송 다들 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저는 기억납니다. 예. 우리 토토쌤은 기억을 하시네요. 네. 예, 어떤 방송이었죠? 예, 우리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 아, 수업 기억나네. 때문인가, 업무 때문인가. 그렇죠. 뭐가 더 스트레스를 주는가? 다 네. 스트레스긴 하지만. 예. 두 분 선생님은 한 달 동안 지내시면서 어느 부분이 더 스트레스가 되셨나요? 예, 저는, 이번 2학기가 왜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간다, 금방. 예, 이렇게 짧게 느껴지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요? 업무가 계속 끊임없죠. 예, 네. 끊임없고 네. 또 토요일에도 학생들 데리고 어디 다닐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너무 빨리 지나가고 행사에 뭐 계속 겹치고 이 업무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럼 수업은 좋았다? 그겁니까? 수업은 근근히 하고 있다. 예. 우리 앤디 쌤은요? 저는 이제 오늘이 이제 학부모 공개 수업이었거든요. 학부모 공개 수업도 하고 이제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보고회도 하고 제가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이제 또 연구부장이고 해서 그 성과 보고회 같은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수업도 준비하고 또 발표할 자료도 준비하고 하니까 막 정신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없고 둘 다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뭐 오늘 학부모님 뒤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개 수업하고 하는데 애들도 긴장되는데 저도 좀 긴장되고 3월에 봤던 수업보단 좋아야 될 텐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저도 이제 수업보다는 이번에는 업무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네. 동안 하루 걸러 출장이었거든요. 하루 걸러. 이번 주만 해도 출장이 3건. 일할 시간도 왜 없잖아요. 이렇게 출장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감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런 막 그 교육청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상한 출장 또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교감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네. 아니 모르겠어요. 뭐 교감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뭐 교육청에서 막 부른다면서. 욕을 하면 된다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하루 걸러서 지금 출장이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아니 출장을 안 가면 좀 남아갖고 이렇게 좀 밀린 업무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 출장을 가보니까 출장 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또 그게 싫은 그렇죠. 거야. 바로 또 퇴근할 안 수밖에 들어오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번 출장 갔다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마음이 안 좋지. 예. 그래서 진짜 업무
이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는 이번 한 달에는 좀 스트레스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반기에 남은 예산들. 요새 진짜 바쁩니다, 바빠. 맞죠? 돈 써야지, 돈 써야지. 그렇죠. 네. 네. 돈 써야 될 계절이 온 거죠, 지금. 잘 쓰려면 또 고민해야 되고. 네. 네, 맞아요. 그래요. 저도 이번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 축제를 해요. 그래갖고 애들 축제 때 많은 돈을 쓸 수 있겠네요. 애들 그래도 뭔가 의미되는 것들을 작품을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야,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했어요. 그러니까 살 거 많다. 살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이걸 살라니까 또 좀 뭐 마음에 걸리고 저걸 살라니까 또 돈이 너무 세고 이왕이면 좋은 거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쇼핑 제가 잘 좋아라 안 하는데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했던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간에 바쁘시게 수업으로 정말 업무로 바쁘시게 사셨던 우리 선생님들 아마도 저희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이 더 많이 바쁘게 그렇죠. 어렵게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방송과 함께 또 한번 또 힐링하는. 네. 저희 방송은 쌤처럼 어려운 방송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실 때 차에서 틀어놓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다라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 자 잠시 있다가 저희들이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아버지 마시라. 말해라. 아버지 마시라. 건달입니다.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예. 여러분은 지금 부산 사나이 쌤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교육 잡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12번째 본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맞네. 벌써 12회네요. 진짜 저희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딱 1년이 됐다. 맞아요. 1년이네요. 네. 1년. 기간으로는 1년이 더 됐겠지만, 횟수상으로 1년이네요. 딱 1년으로 됐는데, 맞네. 근데 이렇게 의미가 깊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죠. 없어. 그래도 이 듣고 계신 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댓글을 싶습니다. 달지 않은 말 없이 침묵하시는 수많은 정치자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걸 믿겠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잡수다 1주년, 그리고 쌤 100회 특집 같이 해야겠네.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그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 12번째 방송 우리 이번 주제는요. 교사에 대한 평가, 약이 되나 독이 되나입니다. 이야, 또 요새 딱 지금 시즌에 어울리는 제목이네요. 그렇죠. 벌써 교원평가 하고 있다면서요. 교원개발 능력평가. 그렇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벌써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학부모 평가하고 동료 평가는 조금 다음 주, 그렇죠. 다다음 주 이렇게 시작하겠죠. 실제로 우리 보면 교사에 대한 평가 사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가인데 어떻게 보면 교원개발 능력평가뿐만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인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받는 평가가 되게 많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평가도 요즘에 또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죠. 학교 평가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 평가 말고도 정성적인 평가, 네네. 정량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동료 평가, 다면 평가도 또 아직도 있고요. 그렇죠. 다면 평가 아직도 사실상 있고요. 교사들끼리 상호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상호 평가.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그렇죠. 금평정, 금평. 금평 이런 있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평가, 딱 집어서 이 평가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오늘은 교사를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독이 되나 약이 되나 이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할 수 있는 얘기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교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기사들 먼저 한번 네네.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앤디 쌤, 네. 앤디 쌤 어떤 거 찾아보셨죠? 저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이제 독이 된다. 오, 독이 된다고 보는 관점의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네, 사실은 요 얘기는 교사들 사이에서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계속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줄여서 교원 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교사에 대한 평가가 독이 된다는 분위기가 많고, 그만큼 독이 된다는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기사는 그냥 검색만 딱 눌려도 바로 딱 뜨더라고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글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라는 블로그에 나온 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섬진강시로 유명한 그분 아니시더라고요. 그분 아니고 아니 뭐 동명이인의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초등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네. 나 중동에서는 사실 김용택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봐. 네이버에 쳐보세요. 국어과에서도 아마 유명하세요. 네. 아이들의 시를 맞아요. 책으로 만들어 오고 또 그게 굉장히 교과서 실리기도 하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든 그분 아닙니다. 그분은 아닌 그 다른 또 김용택. 예. 그분 아니고 이분도 역시나 정년 퇴임한 교사신데요. 세계에서 유일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 폐지해야 라는 주제로 김용택 이분이 쓴 기사인데 2018년도 9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보면 이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여론, 교원평가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00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대략 뭐 도입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역사가 되는 거죠. 아니 초기에 이거 도입될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설랑설레 하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투쟁까지 하고. 사실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나오는 게 교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교원 평가가 이름에 걸맞게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 교원 개발 능력 평가잖아. 그렇죠. 근데 결국은 두 개 다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의 수업이나 여러 가지 1년 동안 수업과 생활지도와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점수로 클릭하는 걸로 수치화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과연 그 결과 숫자 저희 아시겠지만 뭐 4점 몇, 뭐 3점 몇 이런 평점 같은 느낌의 이 점수가 실제로 선생님에게 교원 능력 개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그 의미가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 정책이 결국은 안 됐다는 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선생님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면 오히려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교원 평가제를 폐지하고 학교 자체가 교육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모여서 교육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공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아니 여기 보니까 또 기사에 보니까 그림도 하나 있는데 그림이 좀 재밌습니다. 성과급이라는 뿅망치와 뭐 금평이라는 뿅망치를 들고 교사를 지금 두들겨 패는 그리고 학생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야, 이거 좀 슴칫하면서도 슬프고도 좀 그렇네요. 근데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면 또 우리가 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전에 다루긴 했지만 또 저희가 또 공무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종 또 꼼수를 부려서 이 사실상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무력화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점수가 의미 없게끔 뭐 예를 들어 동료 상호 평가 같은 경우에 서로 다 만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참 의미가 없는 좀 그런 평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안 나오면 찾죠. 서로 찾잖아요. 바로 찾죠. 저 사람일까 이러면서 바로 찾죠. 그 얘기 좀 나중에 또 하죠. 사실 여기는 좀 초점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초점이 좀 맞춰 있지만 나중에는 또 우리 교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글에서 보면 이제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 이게 있다. 그렇죠. 점수 체크 자체가 사실은 마치 우리가 서비스 질, 뭐 통합,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걸 비슷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고객 만족,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반대되는 기사를 그러면 우리 토트 쌤이 또 찾아보셨겠네요. 약이 된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교사들이 하는 업무 그리고 수업에 대한 평가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분명히 평가는 받아야 하고 또 현재 받고 있는 평가를 조금 개선하더라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기사는 사실 없습니다. 원래 기사 없어. 이런 거 없어. 홍보성 기사 많고 또 예전에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뭐 시범학교 이런 데서 나온 게 많은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또 그래도 이 평가가 또 그런 그 의미는 있다. 네, 또 지금과 또 연결되는 지점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주투데이 2013년 6월의 기사입니다. 오, 좀 오래된 기사네요. 맞아요. 좀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2013년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미래 찾으려면. 그때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잘 이루어졌다. 그죠? 그래서 제목은 교원에 대한 평가보다 학교 구성원 간 소통 계기로 삼아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앞두고 또 수업 지도안이나 또 학생들의 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학부모들과 공유를 하고 또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것도 학부모들이 볼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교사에게 또 메시지를 남기거나 교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있었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교사도 학생들에 대한 관찰 일지를 적거나 또 학부모들과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잘 공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지닌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방안으로 인터넷과 또 학교 홍보지를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통해 자기 개발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교육 현장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원론적인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교원 개발 능력 평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를 읽으니까 마침 야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니? 너희가 공부한 것을 제대로 공부했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요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네. 그렇죠. 저 괜히 요 정치자 선생님들한테 토토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막 이런 얘기 들을까봐 걱정되는데. 아니 뭐 벌써 이미지 관리하십니까? 좀 해야죠. 예. 사실은 뭐 제가 꼭 야기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도 학부모 교사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는 않나. 물론 또 악플을 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죠? 그렇죠. 사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정리가 조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지죠.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 앤디쌤, 토스쌤 이번 주제로 기사를 찾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뭐 동양권 나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특히 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 교사끼리도 서로 평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과연 합의가 됐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원평가가 들어온 게 미국의 교원평가라든지 유럽의 교원평가, 이 교원평가를 통해서 좀 능력을 개발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게 또 철저하잖아요. 철저하고. 그렇죠. 거기는 뭐 평가해가지고 안 좋으면 바로 퇴출이니까. 그렇죠. 교사에 대한 권한도 굉장히 철저하고. 그렇죠. 교사에 대한 상도 우리랑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죠. 뭐 교권이 무너졌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뭔가 애들을 뭐 좀 바꿔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좀 상들이 좀 섞여들어 있어가지고 사실 선생님들끼리도 서로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 평가라는 말 자체가 그냥 부정적인 느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발전이란 단어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착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아까 교원평가 야기된다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리고 한 게, 뭐 학생들,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 만족도 제고, 뭐 행복감 증진,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원론적인 얘기가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원래 평가를 바라던 걸 수 있죠. 맞죠. 지금까지의 평가를 통해서 진짜 그렇게 되었나? 그렇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많이 미흡하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평가가 되어야 되는가, 교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그 얘기까지 하면 좋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사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은 교사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설문으로 우리가 또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네. 또 감사하게도 32분의 선생님께서 좀 친절하게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웬만한 한 학교 선생님들 다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여전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8명, 고등학교 선생님이 8명, 중학교 선생님이 5명, 유치원 선생님이 1분. 그렇게 해서 총 32분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네네. 야,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설문을 했을 때 한쪽으로 완전하게 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랬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약이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착한 분들이 꽤 계시다, 계신 진짜. 것 같아요. 그래서 59.4% 선생님들이 독이 된다. 그리고 40.6% 선생님들이 약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습니다. 네.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 해보세요. 아마 100% 평가하지 말자고 나왔을 건데. 맞죠. 예, 그래서 한 6대 4 정도로 야. 독이 된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이 선생님들이 양심이다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독이 되는 걸 자기가 약으로 삼겠다 이런.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네, 교육이 아직까지 지탱이 되는 거죠. 교육가 유지되고. 네. 우리 자세하게 우리 조금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들 중에서 보니까 교사 평가에 대한 뭐 선택의 이유라든지 또 추가적인 자신의 생각들을 밝히신 분들이 있는데 네. 어느 부분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독이 된다. 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뭐 선택하신 분은 보니까 59.2% 19분 정도가 예. 교사의 업무 특성상 평가가 어렵고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기에 교사에 대한 평가는 독이 되는 것 같아요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예.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제 독이 된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평가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문항이 적절하지 않고 1년 내에 교실 수업 참관하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항목이 대부분의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서 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많거든요. 보면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습 문제를 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안내해 주시는가. 요거 진짜 1년 동안 같이 안 있으면 모르거든요. 학생들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딱 교원 능력 개발 이러면서. 평가 앞두고 한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학생들도 속일 수도 그렇죠. 있죠, 사실. 공개 수업 보러 오신 적 없는 학부모님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죠. 예. 또 다른 분은 교사의 진정한 평가 가능할까? 수업, 업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죠. 또 다른 분은 또 평가는 필요하나? 지금의 평가는 아닌 것 같네요. 사실 선생님 다 양심적이다. 예. 평가 때마다 또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요. 힘든 그렇죠. 순간 있죠. 제일 길게 쓰신 분이 예. 교사 평가를 주관식으로 하면 차라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점수화해서 부적격 교원 퇴출하는 것은 이미 도입되었던 이유긴 한데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여하튼 사라졌고 업무도 많고 또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대충 수행하는 선생님보다 점수가 막 낮게 나오고 하면 그렇죠. 속상하죠. 내적 동기를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강점이라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좋은 교사로 교단에 잘 설 수 있도록 보완할 점이나 부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주관식 응답을 한다면 좀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점수화하는 것은 반대. 그죠? 네.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 여기 이제 잘 만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옆반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수업 열심히 안 하시는데 나중에 점수는 나보다 높아. 우리 반에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학부모님 나를 1점을 쭉 줬어요. 평균이 확 내려가. 그렇죠. 가끔 심지어 이제 점수를 잘못 주는 수도 있어요. 오른쪽 왼쪽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독이 된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분 주관식으로 하면 차라리 도움 될 것 같다. 네네. 그런데 저는 주관식으로 하면 또 익명이기 때문에 욕이라든지 우리 쌤 중에 한 분은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선생님인데 애들이 장난으로 욕을 막 쓰라는 거야. 그 선생님 상처받아가지고 마음 여리신 선생님들은 진짜 그 뒤부터는 자기 반 애들을 보기 어렵다. 그 마음을 거두어들이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또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거둬들일 때 있죠. 아니 또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질풍노도의식이라 그런가? 장난식으로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생들 모두를 또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잘 씁니다. 웬만하면 맞죠. 그런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맨 밑에 어떤 방향으로 이런 주관식을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좋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이제 동료 교사나 학부모에게 좀 적용한다면 또 실제로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약이 된다고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 우리 토토 쌤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자, 교사에게 1년간 자신의 교육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므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40.6% 13분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이나마 교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장치라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성찰 잘하신다, 그죠? 예.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방식은 정작 중요한 것을 평가하지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교직을 전문직으로 생각한다면 교육 수요자에게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여있지 않아야 썩지 않는 것처럼 교직의 특성상 고여있기 쉽지요. 늘 그 성장하는 선생님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름 까고 애들에게 수업 평가 질문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 까고. 그러니까 익명성으로 하니까 막말을 적는 애들. 우리나라는 안 돼. 익명 안 돼. 우리나라는. 다 까야 돼. 예. 필요는 하지만 평가 결과는 교사 자신을 성찰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야. 평가 결과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뭐 성과급에 반영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고 맞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 교사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다 좋게 답해 주셨다 진짜. 사실 저는 이제 약이 된다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어떤 우리가 맨 처음에 기사 얘기했을 때 어떤 취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는 맞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어떤 잘못된 평가 이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니 보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가를 사람을 딱 조지는 거라 생각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야, 내 니 지금 다 평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평가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평가라는 거는 시험지에 적혀있는 동그라미와 그 틀린 X표. 그래서 그렇죠. 몇 개 틀렸냐. 그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몸속에 새겨진 평가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약간 권력인 거죠. 평가를 그렇죠. 끈을 가진다는 게 권력이다. 꼭 뭐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평가를 한다는 게 진짜 평가의 의미는 이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발전을 하게 도와주는 건데. 그렇죠.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관리. 주로 이제 못하는 걸 지적만 하는 거지. 맞죠. 개선은 없어. 학생들도 그런 눈빛 있어요. 선생님 요즘 곧 있으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선생님 또 괜히 또 그때 약간 저 자세로 나갈 때 기분 좋을 때 해야지. 게임 좀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가야죠. 그렇죠. 우리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어떤 교원 개발 능력 평가 이걸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에 대해서 먼저 좀 잠시 그럼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그 2학년 애들 컴퓨터실에 몰아놓고 제가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교원 개발 능력 평가를 한 장소에 몰아놓고 애들 보고 컴퓨터 체크하게 하는 거, 야 제가 옆에서 이걸 시키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뒤에서 왔다 갔다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 원래 이제 뭐 있었거든요. 다른 선생님 초등 같은 경우다 담임 선생님이 있으니까 옆반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가고 이렇게 많이 하죠. 어때요? 지금 현재 이런 형식들 이런 거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청취자님들의 이런 설문조사 보면서 수치화된 평가는 정말 좀 지양해야 되겠구나, 좀 없애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관식으로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적어도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앤디 쌤은요? 아니 저도 제가 뭐 경험했던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뭐 보면 대부분 점수 주는 건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주관식 쓰는 거에 나쁘게 쓴 분은 없어요. 주관식은 어쨌든 글을 남기니까 대부분 칭찬과 격려의 글을 쓰세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 계산이 딱 되잖아요. 몇 명이 참가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분이 나한테 1.2점 줬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막 아까도 나왔지만 막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 어머니가 절대 나를 알 수 없는 질문인데
평소에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숙제나 학습 지도를 잘 해줍니다. 뭐 이런 걸 할 때 이거 자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 막 1점, 2점 줬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미워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이게 평가라는 게 이게 목적에 맞게 맞네. 내가 이 부분 고쳐야겠네.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야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 내가 그래 했는데 이 엄마를 그래 하네. 뭐 누구지? 막 그런 상처로 남는 것 같아가지고 상처 남죠. 네. 진짜 그런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어떤 그런 학교 제법 있잖아요. 간혹 이제 동료 평가 결과에서 수치가 한계가 팍 낮아. 그래가지고 이건 누구지 하면 또 익명성이 보장됐는데도 불구하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누가 했는지. 느낌 오지 또. 예, 이럴 때 진짜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괜히 수도 느낌이 있는데. 와. 맞아. 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그렇죠. 좀 특이한 생각일 수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도 바꿔야 되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다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늘 교사들에게 받아들 평가 자체가 내가 선생님에게 벌을 받는다는 느낌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뭔가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 걸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아이들이 경험한 평가가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는구나. 나한테 지도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했으면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런 평가를 학창 시절에 경험했으면 선생님들에 대해 평가할 때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얘기네. 우리도 늘 얘가 잘하나 못하나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책임이 조금 있네요. 자, 그렇다면 뭐 오늘의 어떤 주제이기도 하는데 교사에 대한 평가, 교원개발 능력 평가를 한정지어서 우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진짜 어떤 평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교사 과연 평가를 받는 대상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죠. 외국의 교원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찾아보니까 이게 딱 서양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서양과 동양이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평가가 교사의 발전을 위한 뭐 업적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동료 선생님도 오랫동안 같이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관찰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연찬의 기회를 좀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인센티브를 연계하기도 하는데 이 인센티브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단순화된다기보다는 정말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워냈는가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동양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이 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비슷하고 목적 자체가 여기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선생님들을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워낙 부적격 교사를 찾아내는데 마치 방점이 더 있는 듯한 그게 사실은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죠. 야, 선생님 봐라. 저 이상한 선생님 많은데 교사도 좀 평가해야 된다. 요런 맥락 여론의 소리가 시작됐으니까 동양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우리랑 비슷한 뭐 평가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이상한 부적격 교사를 찾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앤디 쌤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평가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평가 방법만 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물론 없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직이라는 것 자체가 고인물이 되기 쉬우니까 평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서 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활력이 될 수도 있죠. 우리 토토쌤은요? 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데는 진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게 이제 평가의 방법으로만 그게 가능할까? 다른 방법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평가 아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통로는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뭐 교원 평가를 통로로 삼는 것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칠 때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1학기 말, 2학기 말에 한 번씩 제 수업 평가를 학생들한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선생님의 좋은 점은 또 선생님이 고쳐야 될 습관은 뭐 이러면 의자에 막 기대 앉아 계시는 거 뭐 이런 얘기도 막 상처받습니까? 웃죠.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수업에서 바라는 점은 뭐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서 하면 그게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고 애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2학기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 크진 않지만 성장에
발판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교사 평가는 필요하다. 어떤 방법인지는 교사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지만. 네. 와,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면 뭔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제가 요거 보면서 아까 전에 뭐 핀란드나 북유럽은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이게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건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올해 뭐 수업하면서 어떻냐, 별일 없었냐 물어보고 정말 선생님들의 상담의 역할을 교장선생님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수업할 때 이런 부분이 있던데 어땠냐, 고민 없냐, 힘든 거 없냐. 그게 정말 지원의 관점에서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 지도를 했는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근데 이 부분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느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막 구조화되고 관료화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작은 학교라면 사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서. 완전 솔깃하네요. 교장 선생님이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다음 또 멘토가 되어주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너무 지금 교장선생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 앤디 쌤, 토토 쌤, 좀 상담 좀 합시다. 저 교장실로 내려오세요.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 뭔가 개인정보 이렇게 다 파악하고 계신 느낌,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랑 만나면 수업 얘기를 안 하죠. 그쵸. 업무 얘기만. 업무 얘기만. 예, 사실 저는 교원 평가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정말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교사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매우 잘함부터 매우 못함까지 수치를 찍는 것,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죠. 아니 제가 우리 애들 오늘 교원 평가 했는데 애들이 어떤 놈들은 그냥 한 줄 쫙 찍고 그냥 자더라고요. 4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익숙할까. 근데 어떤 애들은 모양을 만들더라고. 이 화살표를 만들더라고. 이제 중독은 장난 아니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쵸. 차라리 이제 주관식을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아까 우리 얘기해 주셨던 질문 자체를 좀 의미 있는 질문들로 조금 해서 의미 있는 질문으로 해서 애들이 생각하면서 조금 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좀 익명성이랑 완전히 가려가지고 너무 이제 막말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어쩌면 또 차라리 개별 교사에게 어떤 질문안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든지. 그렇죠. 적어도 그 학교 내에서 통한 거라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한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제가 막 요즘에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각종 제도들은 단 한 번도 선생님 스스로 하자고 한 제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국민의 여론, 분위기 그걸 마치 무마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폭 사건이 터지면 학폭 점수를 준다고 하면서 학폭 연수를 막 시키고 그다음에 교원이 막 이상한 사람 많다 하면 자 우리 교원 평가를 할게. 마치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늘 양산되는 거지 단 한 번도 선생님에게 어떤 정책이 어떤 평가가 무엇이 필요한지 참 묻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좀 슬프더라고요. 사실 뭐 앞서 잠시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뭐 우리 교사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부적격 교사. 솔직히 각자 학교에 한 명씩은 있잖아요. 있잖아요. 진짜 그 선생님만 갑자기 생각하면 그냥 막 한참 나올 때 초등학교에 뭐 장풍 교사해가지고 애들 막 장풍으로 손으로 치고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쌤들 딱 생각하면서 저런 쌤들은 진짜 평가 엉망으로 받아가지고 뭐 재교육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잘해 또. 그런데 문제는 이래갖고 내가 걸러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공무원 신분상 그게 불가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지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교사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그렇죠. 이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다시는 좀 대책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좀 소문에는 뭐 내년부터 교원평가가 없어진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뭐 종교조에서는 뭐 이번에 교원평가 뭐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 보이콧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업무 메일로 네네. 또 오고 그런 거 보면서 현재 이 상황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평가가 없는 것 또한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평가가 없다면 아까 그 얘기한 학교에 그분이 더 자유롭게 학교 생활 하시겠죠. 그리고 약간의 장치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렇죠. 네. 너무 그 길로 완전하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지는 않게 만드는. 예. 그렇죠. 근데 좀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네. 그럼 평가는 하는데 또 어떤 영향력이 없는 평가면 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승진 점수나 뭐 성과금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평가가 연결되는 건 저도 완전히 반대고요. 그럼 어떤 영향력으로 난 걱정이 되니까 학교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들을 움직이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승진 점수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직업 자체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로는 선생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죠. 그러니까 교원평가도 막 승진과 연계 지으려고 했던 걸 보면 이게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죠. 그러니까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원은 개발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늘 해오던 방식인 승진 점수로 연계시켜가지고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가 마치 우리 보상할 때도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스티커 주고 이러는 거는 이제 외적 보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외적 보상을 줄여가고 아이들의 칭찬, 만족, 내적 보상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교육학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가르치는 교사 자체를 다루는 방식이 정말 스티커 주는 방식과 비슷한 느낌으로 사실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게 사실은 교육 전반적인 거네요, 진짜. 저는 과거에 그 어떤 드라마였는데 그 병원 나오고 하는 드라마인데 갑자기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CEO가 한 명 나와가지고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감봉 팍 시키고 잘하는 사람은 성과고 막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막 반대하면서 한 또 젊은 여의사가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발성을 다 훼손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거대한 조직이 무너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걸 보면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교직 사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직 사회 똑같잖아요. 성과급, 방금 우리 앤디 쌤이 얘기한 것처럼 성과급, 그다음에 승진 이것으로 그냥 발목을 잡아가지고 교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교사가 가지는 자긍심이랑 이것들을 다 해치는 건 아닌가. 또한 이 평가도 동일한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상담원이나 뭐 서비스 센터 직원들 평가도 사실 매우 만족 이런 것도 있고 1점부터 10점까지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그 평가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보면 이제 이 평가 때문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있죠. 평가는 진짜 사람 조지는 거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요 정도면 나은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평가로 인해서 사회가 좀 삭막해지고 덜 행복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슬픈 이야기네요. 우리나라 전체 어떤 한국 사회 평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참 좋은 느낌이 없네요. 부정적인 느낌이 훨씬 많네요. 평가자는 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야, 그래서 고객은 왕이다 이러면서 고객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용납되는. 야, 직원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고. 그게 가능한 게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육부에서 교사를 다루는 방식이 돈과 승진 점수가 사실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일반 근데 회사에서 그런 방식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좋은 방향은 아니죠.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막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를 보면 회사를 사랑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회사를 발전시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역시나 회사에서도 돈 혹은 뭐 승진 아니면 구조조정 요 당근과 채찍 같은 거 막 가지고 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 자체가 결국은 학교에 영향을 미치네요.
야, 뭐 우리 교원평가, 교원개발평가에 대한 얘기하다가 벌써 뭐 한국 사회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더 할 얘기가 많은 주제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요. 예. 사실 우리가 뭐 교사에 대한 평가, 네. 뭐 독인가, 약인가로부터 시작했지만 정말 평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조금 정리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토토쌤부터 할까요? 예, 저는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예. 야, 이 교사에 대한 평가, 무슨 평가를 말하는 건가? 이 질문 때문에 계속 나쁜 쌤한테 네. 무슨 평가입니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은 또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 평가에서 이제 진짜 벗어나고 또 학생들에게 주관식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진짜 나를 또 성장시킬 수 있고 또 과거에 제가 그랬을 때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교실에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 앤디쌤. 저는 뭐 최근에 뭐 선생님들 힘들다는 기사도 많이 보면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억울하다. 왜 이렇게 교사에 대해서 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정치인도 많고 세상에 나쁜 짓 하는 기업인도 진짜 많은데 우리만큼 불쌍한 연예인들 연예인들은 원래 끼 있는 사람인데 연예인들에 대한 잣대나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잣대는 왜 그렇게 예민한가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만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아마 또 교원평가 하지 말자고 하면 또 난리 날 겁니다. 이 철밥통인데 너 이거 안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를 선생님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선생님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좀 그랬네요. 야, 그렇네요. 나쁜 쌤은요? 아니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과거에 진짜 엄청난 그 진통 끝에 교원평가가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니까 좀 아쉽다. 이걸 좀 발전해가지고 좀 잘해가지고 이제 교사의 어떤 신뢰도도 높이고 근데 학부모들도 교사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 평가가 나가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이 평가가 단지 통제하고 결과값만 내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좋으면 또 뭐 잘했다. 뭐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이런 걸로 하니까 좀 너무 아쉽다. 잘했다 이런 것도 없죠 사실. 없었지. 옆 교사가 너 좋겠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아무 결과로 못 낸 이 현실. 이 현실을 보면서 좀 아쉽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사가 그래도 조금 발전을 위한 평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사 스스로 한번 모색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고민이 잘 안 되지만 우리 또 뛰어난 우리 선생님들 많잖아요. 뛰어난 분들 많이 계시죠.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분들의 좀 고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좀 좋은 평가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방송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교사에 대한 평가, 약이 되나 독이 되나. 사실 뭐 현재의 평가 분명히 뭐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원하는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이 하나의 또 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핵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더 시작, 대화의 시작. 시작. 고민의 시작. 사실 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결론을 뾰족하게 내리는 방송은 아니지만 고민하게 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토스쌤 한 문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커 팔머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나중에 그 당시 뭘 배웠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해낸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아이와의 직간접적인 대화, 눈빛 교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마음들. 어쩌면 아이들 앞에 서는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내면과
맞닥뜨리는 것이리라. 오. 네. 한 문장 해달라 했더만 한 문단을 해주셨네. 죄송해요. 예. 근데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무엇일까? 예. 예. 이런 거 생각하면 예. 우리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느냐?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또 기억되고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마무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오셨네 오늘. 네. 예, 지금까지 저 나쁜쌤, 앤디쌤, 토트쌤이 함께하는 교육잡수다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한 달 동안 힘차게 어떻게 교훈개발평가에서 좀 나쁜 점수 받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 한절기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한 달 또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잡수다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팟빵 게시판과 페이스북 쌈쌤쌤 페이지에 방송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힘내시고 늘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